아침이 즐거우면 하루가 행복해집니다. 안녕하세요. 생방송 아침이 좋다 3일차 박종원입니다. 네, 3월 11일 수요일 아침 이경림입니다. 네, 코로나19 안전수칙 가운데 하나인데요. 네. 요 오염된 손으로 입술, 입 주변을 좀 만지게 되면 네. 앙대요. 이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런데 어릴 적 기억을 더듬어 보면 이게 입술 자꾸 뜯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어머니가 아, 손을 치는데 눈빛은 이놈하시는 눈빛. 그런데 그게 다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그럼요. 네. 엄마 말씀은 언제나 다 이유가 있잖아요. 그렇죠. 입술을 이렇게 자주 뜯게 되면 입술염에 걸리기도 쉽고요. 네. 무엇보다 이 손의 세균이 입으로 들어가게 되니까 절대 하면 안 되겠습니다. 네네. 입술이 생각보다 우리 몸에서 중요한 기관이잖아요. 우리 몸으로 통하는 바로 통로이기도 하고요. 시작점이잖아요. 네. 제가 좀 잘 마르는 편이어서 이렇게 침을 좀 바르는 습관이 있는데 그러면 오히려 더 건조해지고 네. 트기도 하고요. 어. 그리고 그러면 손이 가잖아. 네. 좀 악순환한. 아유.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입안에 있는 세균들이 또 입술로 옮겨지기도 오. 하고. 아우, 앙대요. 네. 네,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네, 건강한 입술과 또 앵두 같은 입술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시려면은 이런 생활 습관을 잘 고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뭐 입술에 자외선 차단제를 빼먹는다든지 또 립스틱을 잘 안 지워주면은 입술 변색과 노화도 빠르게 온다고 하네요. 여성분들은 특히 더, 네. 남성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자, 오늘의 날씨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혜라 기상캐스터. 네, 강일합니다. 어제 비 오면서 많이 추워졌는데 오늘도 추울까요? 네, 날씨가 참 오락가락합니다. 봄철 날씨 변덕스러운데요. 비구름 뒤로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반짝 꽃샘추위가 찾아왔습니다. 현재 대전 기온은 2도, 체감 온도는 0.5도까지 떨어졌는데요. 어제 아침보다 5도가량 낮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맑은 날씨 속에 볕이 내리쬐면서 한낮에는 대전이 1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일교차가 큰 만큼 체온 조절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아침까지 충남 서해안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바람이 초속 10에서 16m로 불 수 있어서 주변 시설물 피해가 없도록 점검 잘해주셔야겠습니다. 공기는 깨끗하겠는데요. 대기 흐름이 원활해서 오늘 우리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 보통에서 좋음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은 고기압의 영향권에서 내내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천안 8도, 세종과 대전 10도, 공주 9도까지 올라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충남 서해안은 8도 안팎으로 전망됩니다. 현재 서해 중부 앞바다와 먼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오늘 낮까지 강풍과 높은 물결이 예상되고 평소보다 바닷물의 높이도 높겠습니다. 당분간 해안가 저지대에서는 침수 피해 없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내일 낮부터 추위가 풀리면서 대전의 낮 기온 15도까지 오르겠지만 모레 아침에 비가 내린 뒤 또다시 반짝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봄에는 이 꽃길을 자전거로도 달려보고 네. 드라이브도 해보고 나들이도 가고 좀 한가로이 전시장도 좀 가고 이런 여유로운 시간들을 보내왔었으나 네. 요즘 일상은 안 어울리죠? 맞습니다. 네.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말 꼭 필요한 외출만 하게 됐고요. 또 문화생활을 위한 공연도 줄줄이 취소가 되고 그래요? 네. 전시장도 문을 많이 닫았더라고요. 맞습니다. 이렇게 문화생활을 통한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사라지는 것 같아요. 여기서 희소식 아, 제가 메모해 왔습니다. 네. 휴관 중인 두 곳인데요. 먼저 국립중앙박물관에서는 VR 콘텐츠를 홈페이지에서 네. 그리고 국립현대미술관은 동영상 플랫폼 너튜브를 오, 집에서 집에서. 전시장을 보실 수가 있어요. 아, 정말 좋은 소식인데요. 그러니까. 집에서 휴대전화로 뭐 게임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게임 못 써요. 문화생활도 하실 수가 있고요. 네. 뭐 뿐만 아니라 또 가족들과 함께 집에서 운동하는 거, 홈트도 좋고요. 그렇죠. 또 요리도 맛있게 해보시고 또 독서도 느긋하게 해보시면서 재충전의 기회를 많이 누려보시면 좋겠는데요. 네. 그래서 오늘 사진 사연 주제는 이렇게 아, 해볼까요? 네. 싹 다 갈아엎어주세요. 네. 누구 노래라고는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삶의 재충전인데요. 네. 코로나19로 전부 스트레스를 받고 계시잖아요. 오히려 긍정적인 마음으로 삶을 재충전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참 좋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여러분들 기분 좋은 이야기를 사진과 함께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로 보내는 건데요. 네, 사진 나오겠다. 사연 보내는 방법 네. 알려드릴게요. 생방송 아침이 좋다 앱을 내려 받으셔도 되고요. 인터넷 주소창에 아침이좋다.kr 입력하시고 닉네임과 전화번호 쓰면 오늘도 사진과 사연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사진 사연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몇 분 선정해서 선물도 보내드리니까요. 오늘도 재충전의 사진 많이 보내주세요. 어제 저 아는 지인분이 당첨됐더라고요. 오, 네, 기회가 기분 좋아요.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수요일 첫 코너입니다. 똑주부.
궁금한 거 이슈 해서 궁금증 해결사로 지금 대전 충청 전역을 장악하고 있는 네. 이수진 리포터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궁금한 거 이슈 말씀이셨네요. 네. 아이고 한마디요. 네. 지금 재충전 얘기를 했잖아요. 네네네. 아무래도 이순진 리포터는 조금 더 흥이 있다 보니까 뭐 노하우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좀 생각 드시죠? 네. 일단 많은 분들이 재충전이라고 하면 3일 밤낮을, 사흘 밤낮을 그냥 늘어지게 잠이나 좀 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 하실 텐데 저 누워있는 거 좀 쑤셔서 못 하겠더라고요. 일단은 뭐 쓸고 닦고가 안 되면 입이라도 바쁘게 움직여야 그래야 좀 힘이 나고 힐링이 된다. 좀 충전이 됐다 이런 타입이에요. 네네. 또 네, 이번- 시끄럽게 좀 다녀야 돼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또 촬영을 가셔서도 재충전을 하고 오셨다고 들었어요. 그 푸릇푸릇한 보기만 해도 싱그러운 식물들을 눈으로 가득 담고 오셨다고요. 아, 일하러 가서 힐링하고 좋죠. 여러분 이 플랜테리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식물을 뜻하는 플랜트 더하기 인테리어를 합해서 만든 단어인데요. 우리 집안에 봄을 좀 들여나 볼까요? 화면 안에 꽉 채워왔습니다. 함께 보시죠. 똑주부가 전하는 생활 정보 노하우. 궁금한 거 이슈. 어느새 꽃피는 춘 3월. 왠지 집안 구석구석 바꾸고 싶어지는 분들 많으시죠? 이 화사한 봄 기운을 집안으로 불러오는 방법 똑주부와 함께 알아볼까요? 아유, 엉덩이는 들썩거리는데 나가지도 못하고 꽃이 핀다는 소식은 들리는데 나가서 구경을 할 수가 있나. 자연 친화적인 인테리어를 원하시나요? 그렇다면 플랜테리어 해보세요. 식물을 활용한 인테리어 말이죠. 어머, 플랜테리어요? 식물과 인테리어의 합성어인 플랜테리어. 푸릇푸릇한 식물로 집안을 꾸며서 공기도 정화하고 마음도 차분하게 안정시켜주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하네요. 요즘 같으면 한절기에 더 인기가 있는데요. 자, 이제부터 봄을 집안으로 불러볼까요? 맨 처음 찾은 곳은 대전시 유성구에 자리하는 화훼단지. 눈부터 산뜻해집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외출 못하니까 네. 또 미세먼지에다가 뭐 코로나19 때문에 어디 못 그쵸. 나가겠다. 집에만 계신 분들 많거든요. 예. 그렇다 보니 실내 공기 좀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방법 좀 없을까 고민이시란 말이에요. 네, 제가 오늘 몇 가지 소개해드릴게요. 공기정화 식물을 알려줄 홍진선 씨를 소개합니다. 뭐 워낙에 종류도 많고 뭐든 안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몇 가지 좀 추려주세요. 첫 번째로 이 드라세나 콤팩타라고 얘는 음지식물이라서 실내나 아파트에서 빛이 없는 공간에서 키우기가 좀 유용한 애거든요. 어머. 그리고 이제 새집증후군 포르말데히드 제거 효과가 좋아서요. 새 아파트에 들어가시는 분들한테 좋은 식물이에요. 또 잎이 두껍고 넓은 고무나무도 인기인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거는 인도 고무나무인데 건조에 강해서 혹시 물때를 놓쳐도 얘는 좀 오랫동안 버틸 수 있는 애라 초보분들도 키우기 좋은 애고 미세먼지 흡착률을 높여주기 위해서는 잎을 뭐 일주일에 한 번씩은 닦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고속도로 화장실에서 많이 보셨을 법한 아이예요. 이 아이는 이제 암모니아 제거 효과가 있어서 애완견 키우시는 분들이 키우셔도 굉장히 효능을 볼 수 있는 아이예요. 집에 화분 하나만 들여놔도 분위기가 달라지는데 건강에 도움까지 준다니 이렇게 고마울 수가 있나요? 미국 항공우주국에서 우주선의 공기를 정화시키는 용도로 활용하면서 알려지기 시작한 공기정화 식물. 예, 대망의 1위는 1위! 나사에서 선정한 아레카야자입니다. 하룻밤에 2리터 정도의 수분을 배출하는 아이거든요. 그리고 나사에서 선정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병충해에도 강하고 그 어느 환경에나 적응을 잘 하는 식물이라서 나사에서 1위를 선정한 아이예요. 특히 사람이 많이 모이는 거실이나 사무실에 놓으면 좋다는데요. 키우기도 쉽고 수분을 많이 배출해서 가습기 역할도 톡톡히 한다고 합니다. 쭉 다 둘러봤는데요. 그러면 이번에는 그럼 우리 집에 있는 식물만으로도 좀 뭔가 분위기를 좀 바꿀 수 있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예, 그러면은 오늘은 가장 인기가 있는 토분에 이제 식물을 식재하는 방법을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굵은 마사토와 부드러운 흙을 넣어주고요. 털어내시는 건 한 3분의 1 정도까지만 털어내시고요. 흙은 다 털어내지 마세요. 굵은 마사토를 흙 위에 올려주셔야 이제 물을 주실 때 흙이 안 패이거든요. 새 옷을 갈아입으니까 더 멋지죠? 에그스톤을 얹으면 장식 효과도 커집니다. 이거리 한 후에는 물을 많이 줘서 안에 있는 공기도 빼고 불순물도 빠질 수 있게 물을 평소보다도 더 많이 주셔야 돼요. 야, 요 화분만으로도 이렇게 분위기가 달라지나?
우리 집에 봄을 불러오는 플랜테리어. 공기 정화를 해주는 커다란 화분을 구경했으니까 이번엔 집안의 작은 공간을 아기자기하게 꾸며주는 방법도 알아볼까요? 플로리스트 최수연 씨를 소개합니다. 지금 막 그 집안의 분위기를 살려준다는 그냥 큼지막하고 길쭉길쭉한 화분들은 둘러보고 왔는데 아유 나는 취향상 이런 아기자기하고 오정정한 화분이 좋아요라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좀 큰 화분은 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작고 귀여운 미니 다육이를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은데요. 여러 가지 캔을 이용하여서 이렇게 예쁜 다육이를 심어볼 수가 있어요. 다른 화분도 아니고 이런 재활용 깡통 캔만 있으면 된다고요? 미니 다육 화분 만들기 재료는 빈 음료수병과 깡통만 있으면 됩니다. 밑에 구멍을 뚫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선인장의 종류 다육이 같은 경우는 물을 많이 먹지 않기 때문에 이 캔 안에 배수층을 만들어줘야 돼요. 근데 배수층이라는 게 뭐냐면 물과 식물의 뿌리가 닿지 않는 층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장 작은 마사토를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이 마사토를 한번 깔아주세요. 자자, 선인장과 다육식물도 이사를 시켜줄까요? 이번엔 빈 깡통에 마사토를 넣고 바로 다육식물을 넣으면 끝! 정말 쉽죠? 아니 잠깐만요. 이게 끝이에요? 네, 끝이에요. 이야 이거 너무 간단하잖아요. 아니 거기다가 별스럽지도 않은 그냥 빈 깡통인데요. 이렇게 멋진 화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맞아요. 한 달에 한 번 문 소주 반 컵만 주시면 되고요. 어떠한 용기든 배수층만 만들어주시면 누구든 다 쉽게 다육이를 키울 수 있어요. 단 햇빛이 많이 들어오는 곳에서요. 다 먹은 음료수병이나 와인병도 오케이. 주방이나 화장실에도 잘 어울리죠? 이번에는 이렇게 걸어서 식물을 한 연출법을 알려드리겠는데요. 수경 플랜트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빈 병을 이용해서 행잉에다가 이렇게 걸어드릴 거예요. 식물을 빈 병에 넣고 끈을 묶어서 나무까지 걸어주세요. 여기에서 포인트는 병의 높낮이를 좀 다르게 해주셔야 재밌게 입체감 있게 보실 수 있어요. 네네. 어떠세요? 나무까지 끈으로 매단 수경식물. 재활용도 하고 인테리어도 하고 간단한 아이디어로 집안에 봄이 찾아왔죠? 야 분명히 마른 가지였는데요. 그 버들 강아지에 물이 오른 것처럼 또 마른 가지에 새순이 돋은 것처럼 이렇게 근사할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예쁘죠? 상큼하고. 봄이 오니까 이제 농장이나 이렇게 나가셔서 이런 아이비나 스킨다프로스 한 포, 두 포 하셔서 이렇게 빈 병을 활용하셔서 이렇게 집안을 좀 꾸며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번엔 화분을 감각적으로 연출하는 법 알아보죠? 자자자 봄을 하나 가득 안고 갑니다. 조심조심. 야 이대로도 싱그럽고 아름답지만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조금 더 이 집안 분위기를 새롭게 낼 수 있다고요? 아, 물론이죠. 이 똑같은 이런 식물이라고 하더라도 어디에 놓느냐에 따라서 이 값어치가 하늘과 끝 아닐까요? 인테리어 전문가 백대인 씨를 소개합니다. 식물을 주제로 실내 분위기를 생기있게 연출하는 것도 플랜테리어. 화분을 장식할 때 선반을 활용하면 좋다는데요. 선반은 종류가 굉장히 다양한데요. 지금 보시는 이런 선반은 바닥과 천정에다가 고정을 하는 형태의 선반이에요. 그래서 벽에다가 지지할 수 없는 석고보드라든지 이렇게 약한 곳에다가 적합한 선반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가격 또한 저렴한 금액이라서 접근하기도 굉장히 쉽고요. 이걸 나 혼자 한다고요? 자, 선반 달기 첫 번째 나사못이 들어갈 위치에 표시를 아까 해주세요. 여기 표시한 데에다가 이 드릴로 구멍을 뚫어야 되는데요. 먼지가 좀 날 수가 있으니까 옆에서 청소기로 이렇게 받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드릴로 구멍을 뚫을 때 청소기로 바로 빨아들이니까 참 편리하죠. 먼저 블랙킷이라고 하는 지지대를 넣고 석고 나사로 드르르 그 위에 디귿자 선반을 걸어주면 됩니다. 생각보다 정말 쉽더라고요. 어머 이렇게 하면 끝이에요? 아, 끝일 리가 없죠. 여기에 제가 간단하게 또 조명 하나 만들어 드리려고 준비했거든요. 조명까지? 네. 아니 이 플라스틱 과자통이 조명이 된다고요? 네, 그래서 이 원단을 이 양면 테이프 안쪽에다가 했던 데에다가 이렇게 플라스틱 통을 꽃무늬 천으로 감싸고 전구를 소켓에 끼우면 완성! 화사한 봄 느낌 나는 나만의 조명! 집 분위기가 달라진다니까요.
야, 이 플랜테리어라는 거 이름이 낯설어서 그렇지 어려울 게 하나도 없네요. 요즘 웃을 일 하나도 없다고 하는데 이 식물 몇 개만으로 웃음 좀 찾아보고 봄도 담아보세요. 아, 예뻐. 초록빛 싱그러운 계절. 밖으로 나가기 어렵다면 공기정화 식물과 재활용 화분으로 봄을 불러오자고요. 우리 집 플랜테리어 성공! 이 식물을 키우는 게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멋진 인테리어까지 되는데 네. 저는 계속 이슈 이게 중독이 됐어요. 지금 뭐 아침 좋다 스튜디오도 플랜테리어예요. 네. 가득 뭐 식물들이 군데군데 네네네. 보이는데요. 반려식물이라고까지 합니다. 집안 그 아파트 베란다에 꽃 피운 군자란을 보면서 너도 어젯밤은 안녕하였느냐 얘기를 나누는 분도 계시고요. 또 마른 천으로 잎새들을 닦아내면서 이야기하고 말벗하고 그러면서 스트레스를 좀 푼다라는 분들이 정말 많아지셨는데요. 어디 그것뿐인가요? 집 앞 곳곳을 이렇게 봄 느낌 나게 바꾼다고 하니까 이게 일석몇조예요. 네. 그러니까요. 거기에 공기 정화의 효과도 있으니까 네네. 일석삼조라고도 볼 수가 있겠네요. 공기정화 식물 갖다 놓고요. 그리고 습도 조절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고 냄새도 제거해 준다고 하고 정말 신통방통한 게 요 식물이라는 생각 드는데 오늘 어려울 것 없네요. 다육이 식물 뭐 1,000원에 몇 개만 사도 집안 분위기를 다르게 바꿀 수 있으니까요. 오늘 한번 집안 분위기 싹 다 갈아엎어 보세요. 네. 네, 똑주부가 소개하는 플랜테리어. 네. 조금 생소하기는 합니다만 오늘 플랜테리어에 관한 이야기 함께 해봤습니다. 자, 이어지는 순서 아침엔 퀴즈입니다. 퀴즈를 풀면서 시청자 여러분과 소통하는 시간 네. 함께하죠. 네, 퀴즈 푸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생방송 아침이 좋다 앱을 내려 받으셔도 되고요. 인터넷 주소창에 아침이 좋다.kr 입력하시고 닉네임과 전화번호 쓰면 오늘도 퀴즈 푸실 수 있습니다. 네, 퀴즈도 오늘- 풀고 상식도 써보죠. 네. 예, 상식이 제가 3일차잖아요. 네. 갑자기 막 푸짐해지는 것 쑥쑥, 같아요. 네. 자, 수요일에 아침엔 퀴즈는 이수진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네네네. 첫 번째 문제부터 함께 풀어볼 텐데요. 앞서 궁금한 거 이슈 시간에서 요것을 좀 소개해 드렸어요. 지켜보셨던 분들이라면 어렵지 않게 푸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 문제 주세요. 다음 중 식물로 실내를 꾸며서 공기정화 효과와 또 심리적 안정 효과를 만드는 인테리어 방법을 뭐라고 할까요? 1번 아웃테리어, 2번 이테리어, 3번 플랜테리어. 생소한 단어라고 자꾸 반복했던 그건데 네. 조금 더 힌트를 깊이 있게 드리면 오늘 제가 3일차. 네. 네. 3일차. 오, 네, 3일. 3일차. 3일차. 아, 3일차. 아우, 그것도 한참을 생각했는데 끄떡끄떡하게 해요. 어려운 힌트였구나. 자, 보기 1, 2, 3번 모두 다 갸우뚱하게 하는 보기 드렸는데요. 네. 여러분의 선택 궁금합니다. 보여주세요. 정답은 3번 플랜테리어였습니다. 식물과 인테리어의 합성어죠. 집안 곳곳에 식물이나 화분으로 포인트를 주는 인테리어 방식을 말합니다. 공간을 크게 차지하지 않고요. 관리하기 쉬운 다육식물이나 또 흙 없이 공중에 매달아서 키울 수 있는 공중식물, 또 햇빛이 직접 닿지 않은 실내에서도 잘 자라는 관엽식물 등을 주로 이용합니다. 네. 뭐 플랜테리어뿐만 아니라 네. 보기 중에서 이태리어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태리어도 조금 생소하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IT와 인테리어의 합성어라고 합니다. 합성어들이 많아서. 네, 그래서 뭐 기능이 좋고 디자인도 예쁜 이 IT 제품과 함께 집을 예쁘게 꾸며보는 걸 말한다고 하는데요. 저도 좀 스마트하게 집을 이렇게 꾸며보면 좋을 것 같죠? 요즘같이 집에 계시는 시간이 많을 때 네. 한번 또 해보시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은데요. 자, 계속해서 이 두 번째 문제 가야죠. 네. 두 번째 문제 주세요. 네, 두 번째 문제 우리 지역의 제철을 맞았습니다. 아, 입맛을 돋우는데요. 문제 함께 풀어보죠. 우리나라 전 연안에 분포하는 연체동물로 낙지와 생김새는 비슷하지만 크기가 더 작고 부드러운 맛이 일품인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주꾸미, 2번 문어, 3번 오징어. 뭘 빼놓겠어요? 세 가지가 다 맛있는데 네. 힌트는 삼형제예요. 예. 주꾸미, 문어, 오징어. 제일 큰 형, 예. 그다음 큰 형, 막내를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제일 쬐깐한 친구를 고르면 되는 거죠? 네네네네. 네. 어떤 막내 것을? 골라볼게요. 네. 자, 여러분 어렵지 않게들 고르셨을 것 같습니다. 아우, 뭐 샤브샤브를 해도 맛있고, 어머. 그 알이 그냥 차면 소고기 아우. 올라온 그 밥숟가락처럼 아우 벌써 그냥 출출해지는데요. 네. 정답 확인하죠. 보여주세요.
정답은 1번 주꾸미였습니다. 우리나라의 서해와 남해 연안에 분포하는 주꾸미, 바위 구멍이나 바위 틈에 서식하는 특성이 있어서 주로 소라나 고등의 빈 껍데기를 이용해서 잡습니다. 타우린이 풍부해서요. 피로 회복에도 좋고요. DHA 등의 불포화 지방산에 많이 함유하고 있어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어제 제가 이 정답을 안 먹은 건 안 비밀? 쭈꾸미라고 흔히 하는데 이 정확하게 주꾸미가 맞아요. 근데 맞습니다. 사실 쭈꾸미라고 그래야 맛은 더 있어 보이긴 합니다만 봄철 수산물 가운데서 최고의 보양식으로 돼 있잖아요. 그리고 네. 또 여러 가지 용도로 먹을 수가 있어서 입에 착 감기는 그 식감 때문에 오늘 저녁에 주꾸미 파는 집 장사 잘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한번 또 주꾸미 드셔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이제 세 번째 퀴즈 또 넘어가 봐야 네. 되는데요. 네. 네. 한 손으로 갈까요 이번에? 세 번째 퀴즈 주세요. 네, 월요일부터 마스크 오브제가 시행이 됐습니다. 근데 나는 언제 사야 되나 지금도 헷갈린다 하시는 분들 계시죠? OX 퀴즈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풀어보시죠. 마스크 오브제에 따르면 1973년생은 수요일에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다. 맞으면 O, 틀리면 X입니다. 네.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생각하셔야 되잖아요. 또 지난 월요일에 제가 얼핏, 쭉, 네, 예. 5손가락으로 기억하는 방법도 네. 알려주셨는데 네네. 헷갈리시니까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5손가락 쫙 펴시고 월, 화, 수, 목, 금 기준 삼으셔서 네. 1, 2, 3, 4, 5, 6, 7, 8, 9, 0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아주 쉽게 헷갈리지 않으실 것 같아요. 저 오늘 수요일 사러 가야 네. 되는데. 수요일 양보하겠습니다. 숫자가 어떻게 되는지 보시면 네네. 문제 쉽게 푸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우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해설마냥. 이번에는 모두 다 정답 맞추셨으리라 네. 봅니다. 정답 확인하죠. 보여주세요. 정답은 O입니다. 지정된 날에만 마스크를 구입할 수 있는 마스크 오브제.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하죠. 출생연도 끝자리가 1과 6이면 월요일, 2와 7이면 화요일, 3과 8이면 수요일, 4와 9이면 목요일, 그리고 5와 0이면 금요일에만 1인 2매 마스크를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네. 네. 또 주중에 구매를 못하신 분들은 토요일과 일요일에 구매를 하실 수 있는데요. 단 꼭 기억해 주셔야 할 점은 주민등록증이나 등본, 여권과 같이 나의 출생 연도가 잘 나타나 있는 서류 꼭 지참하셔야 한다는 거 잊지 않으셔야겠습니다. 네. 오늘은 수요일이에요. 네. 자, 이제 네 번째 문제 만나볼 텐데요. 아주 뭐 텐션이 좋으셨습니다. 네. 네 번째 문제 주세요. 받겠습니다. 자, 네 번째 문제는 스포츠 문제입니다. 함께 풀어보시죠. 사각의 링 안에서 두 명의 선수가 글러브를 끼고 서로 타격해 승패를 결정하는 스포츠입니다. 민첩성과 순발력이 필요한 이 종목은 무엇일까요? 보기 드립니다. 1번 펜싱, 2번 복싱, 3번 검도. 힌트. 예전에 영화에 나왔던 장면. 추추추추추추. 이것은 입에서 나온 소리가 아니요. 뭐 이거였던 기억. 오. 뭐 들지 않고 글러브. 예. 네, 동작만 보면 쉽게 아실 수 누가 들어도 있겠는데요. 입에서 나는 소린걸요. 네. 아이, 예. 자, 스포츠 문제 함께 풀어봤습니다. 정답 확인하죠. 보여주세요. 정답은 2번 복싱이었습니다. 양손에 글러브를 끼고 주먹만을 이용해서 상대방의 얼굴과 몸통을 가격하고 방어하면서 진행하는 종목이죠. 우리나라에서는 번투라고 부르고요. 고대 유물의 벽화에도 묘사가 돼 있을 만큼 역사가 깊은 스포츠입니다. 네, 우리의 자랑스러운 오연지 이매지 선수가 여자 복싱 사상 네. 첫 이 올림픽 본선 출전권을 따냈는데 이 도쿄올림픽의 이제 진행 여부는 아직 확정은 되진 않았습니다만 우리나라 복싱계의 새로운 출발, 올림픽 출전권을 땄다는 거 하나만으로도 박수를 네. 쳐드리고 싶어요. 네. 이 소리는 여기서 나는 게 아니요. 네. 자, 이제 마지막 문제 함께 할 텐데 문제 주세요. 네, 마지막 문제입니다. 마지막은 우리말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풀어보시죠. 다음 중에서 아이들이 다른 사람을 놀릴 때 쓰는 말의 표준어로 알맞은 거 뭘까요? 골라보세요. 1번 알라리 깔라리, 2번 얼레리 꼴레리. 네. 오늘 이 한국어 문제는 정말 충격을 받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네, 가장 생소한 표현을 고르시면 그것이 정답입니다. 저도 정답 보고 너무 놀랐어요. 당황스러운 게 정답이네. 네. 그렇다고? 내가 보기에는 이거 아닌가 하셨던 분들 네. 얼른 바꾸셔야 될 것 같은데요. 시간 모두 썼습니다. 확인해보죠. 보여주세요. 정답은 1번
알라리 깔라리였습니다. 나이가 어리고 키가 작은 사람이 벼슬을 했을 때 놀리는 말인 알라리에서 유래한 말이라고요. 흔히 어린아이들이 여럿이서 음률에 맞춰서 다른 한 아이를 놀릴 때 하는 말인데요. 얼레리 꼴레리는 비표준어래요. 네. 네, 아침엔 퀴즈 오늘도 5문제 모두 풀어봤고요. 네.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자, 아침엔 퀴즈에 참여해주신 우리 아침 가족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수진 리포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요즘 다양한 아이템을 가지고 다양한 계층에서 창업을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네. 근데 그중에 유독 눈에 많이 띄는 것이 바로 청년 창업이에요. 그렇습니다. 통통 튀는 아이디어로 창업 전선에 뛰어든 분들이 계신데요. 젊음의 패기로 정말 하루하루 열심히 살고 계신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네. 청년 사업가들이 참 많이 계시죠. 그렇죠. 자, 오늘은 청년 CEO의 특별한 하루 함께 만나볼 텐데요. 같이 한번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아직은 어둠이 짙은 새벽. 하지만 여기 누구보다 이른 아침을 여는 주인공이 있습니다. 올해로 과일 가게 운영 6년 차인 청년 CEO 청림 씨. 오늘도 그의 희망찬 하루가 시작됩니다. 지금 새벽 5시인데 네. 아침 일찍부터 지금 어디 가시는 거예요? 과일 경매 보러 포항에 가고 있어요. 포항이요? 네. 오늘 그 일정이 그러면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8시에 경매가 시작되니까 7시 반쯤 도착해서 물건의 상태를 확인하고 경매를 보기 시작하면은 9시 반에 끝날 거예요. 끝나고는 물건 싣고 이제 다시 가게로 돌아가야죠. 가서 이제 물건 정리하고 하면은 이제 또 하루가 시작되는 겁니다. 오늘처럼 경매가 있는 날엔 동이채 트기 전에 출발한 터라 2시간이 지난 이제야 서서히 새벽이 밝아오는데요. 그가 꿀맛 같은 아침잠을 떨쳐낸 이유는 단 하나, 바로 신선한 과일을 공수해오기 위해서입니다. 도착한 건가요 이제? 네, 도착했습니다. 이제 바로 이제 들어가셔서 물건 확인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야죠. 안녕하세요. 안 괜찮아요. 일주일에 2번씩 들르는 단골이다 보니 이곳 상인들과도 허물없이 지내는 이웃이 됐습니다. 그리곤 도착과 동시에 과일 고르기에 집중하는데요. 사과를 어떻게 좋은 걸 판단해야 돼요? 전체적인 색이랑 요즘 같은 경우에 이제 단단함으로 판단을 해야 됩니다. 맛있게 생겼잖아요. 요새 과일은 뭐가 제일 좋아요? 요새 딸기랑 토마토 그리고 이제 참외가 앞으로 제철입니다. 감은 끝났고요. 감 끝났어요? 네, 감은 끝났습니다. 근데 감은 왜 보세요? 저는 이제 거래처에 납품을 해야 돼서 그래도 이제 조금씩은 다 구색 삼아 갖고 있어야 돼요. 무엇보다 신선도가 생명인 과일을 공수하려면 부지런함은 기본 중의 기본인데요. 그러니까 밑에 이어지게 들어. 안지는 좀 꽤 됐는데 아침 일찍 와가지고 멀리서 물건 보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너무 잘 보고 또 너무 부지런한 것 같아요. 젊은 사람이 아주 열심히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경매 시간이 다가올수록 점차 분주해지는 손길들. 그동안 도매상과 쌓아온 인연과 노하우 역시 한둘이 아닙니다. 수박 몇 킬로짜리 살까? 9kg? 알았어. 9kg 사고. 그래가지고 선생님 좀 붙여줘야 상점마다 이제 거래처마다 저 생산자에서 물건이 들어오면 그거를 우리가 이제 구매를 해요. 네. 구매를 해서 이제 도매인 하는 사람들한테 도매하는 사람들 우리가 도매니까 가지러 오는 사람들 상인들 네.
그걸 이제 나눠주는 거죠. 자기가 필요한 물건을 시키면 사서 나눠주는.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8시 본격적인 경매가 시작되고 그와 동시에 불꽃 튀는 눈치 싸움이 진행됩니다. 하지만 쉰명 남짓의 중도매인이 참여한 경매에서 옥석을 가려내기란 그리 쉽지 않은데요. 이런 애타는 그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경매는 일사천리로 진행됩니다. 별로 못 샀습니다. 마음에 드는 게 별로 없어서 그렇죠. 네, 마음에 드는 게 없습니다. 가격도 안 맞고 갑자기 가격이 생각보다 비싸네요. 좀 더 생각보다 그러면 적게 사시는 거예요? 그렇죠.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하나둘 새로운 주인을 찾아가는 과일들. 그리고 바로 이때 청림 씨가 때 아닌 달리기를 시작하는데요. 저기서 못 본 걸 여기서 사야 되기 때문에 뛰어왔습니다. 본 거 있으면 하려고 그랬는데 그것도 뭐 가격이 너무 비싸게 나오니까 그냥 안 했어요. 이제 경매가 끝난 거예요? 네, 끝났습니다. 오늘 뭐 전체적으로 어떻습니까? 어떻게 잘 사셨어요? 썩 좋지가 않아요. 목표만큼 못 사셨나 봐요. 네, 못 샀습니다.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럴 땐 마음을 비워야죠. 평소에는 얼마나 차요, 여기 한 차에? 한 차에 요 높이로 그냥 끝까지 찹니다. 아, 오늘은 그러면 꽤 많이 못 하셨는데. 네. 그래도 초창기에 비하면 일취월장한 실력. 5시에 출발해서 이제 10시에요, 벌써. 네. 오늘은 그래도 좀 일찍 가는 편입니다. 오늘 좋은 물건을 한 차 가득 실었다면 마음이 한결 가벼웠을 테지만 이렇게 시행착오도 겪어야 인생에서 한 걸음 더 성장할 수 있는 법. 일주일에 휴일이 얼마나 돼요? 휴일은 그냥 개인적인 약속 있을 때만 쉽니다. 다른 날은 별로 가게에 잘 붙어 있는 편이에요. 그 보통 뭐 일주일 다 일하시는. 그렇다고 봐야죠. 가업을 잇겠다며 서울에서의 직장 생활을 접고 고향에 뿌리를 내린 아들이 그저 대견하기만 합니다. 엄마 참 한 박스 75,000원. 네, 알았습니다. 75,000원. 천에 5kg짜리 한상자에 33,000원. 전에 5kg. 이렇게 아드님이 자꾸 뭐 시키시나 봐요? 예, 시켜요. 그래서 시키는데 제가 이제 어떤 때에는 제대로 못하니까 핀잔 맞죠. 엄마는 있으면서 그것도 못해. 그러면서 내가 안에 들어가서 피곤하니까 이 다리도 아프고 그러니까 많이 쉬어요. 그러면 잠만 자고 그러지 말고 좀 신경 좀 써라 이러면서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이 녀석이 하고 뭐라고 막 해서 싸워요. 싸우고 난 다음에 또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들 하는 말이 맞기는 맞아. 그래서 내가 자중하고 반성하고 해야지 하는데 나이가 있다 보니까 잘 까먹게 되고 또 막 지나치게 되고 이러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저도 나이가 있고 이 과일 가게 같은 경우는 특히 젊은 사람들이 운영을 하는 게 더 낫다고 봐요. 과일 보는 눈이라든가 모든 부분이 젊은 친구가 하는 게 100배 낫다고 보고 저는 뒤에서 그냥 도와주는 걸로 그렇게 만족하고 있습니다. 자고로 푸른 봄을 청춘이라고 했던가요? 오늘도 뜨거운 청춘을 미천 삼아 푸른 봄을 향해 힘차게 달리고 있는 이 시대 청년 CEO들의 희망찬 봄을 응원합니다. 힘내라 청춘 아자아자. 네. 저도 청년 사업가 사장님을 응원을 하는데요. 저렇게 부지런한데 안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또 그냥 청년 사업가라고 하기엔 죄송스러운 것이 벌써 6년 차. 네.
배타량 우리 청년 사업가의 이야기 함께했어요. 맞습니다. 새벽 이른 시간부터 일어나서 누구보다 더 발빠르게 행동을 하시고요. 네. 또 장거리 운전도 마다하지 않으셨잖아요. 이게 다 고객들을 위한 행동이라고 하니까 누구보다 부지런하고 열심히 사시는 만큼 더욱더 번창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사회의 이슈가 되는 이야기를 풀어가는 수요 초대석 매주 수요일에 함께합니다. 네, 코로나19 사태가 2달째 접어들고 있으면서 확진자도 7,000명을 넘어서고 네. 있는데요. 게다가 여전히 마스크가 부족하다 보니까 이번 주부터는 마스크 오부제도 시행하기로 했죠. 워낙에 전염성이 강하다 보니까요. 전국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도 전개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우리 지역의 방역 체계와 대응 방안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네. 대전광역시 위생안전과 원방현 과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대전 지역에도 코로나19 확진자가 가파르게 늘어가고 있잖아요. 이 대전 지역의 확진자는 몇 명이고 또 유증상자와 접촉자는 얼마나 되는지 한번 짚어주시죠. 예, 우리 시 대전 상황을 보면 총 확진자가 18명인데요. 감염 경로를 보면 대구 경북 관련 11명이고 신천지 관련 2명입니다. 천안 등 지역 접촉 3명, 기타 2명으로 현재 관리 상황을 보면 입원 조치 15명, 퇴원 3명이며 의사 환자와 의유 증상자로 361명이고 접촉자 관리는 139명입니다. 네, 지역 내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방역과 대응도 더욱 강도 높게 좀 병행이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은데 대전 지역 현재 방역 체계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우리 시는 시구 재난안전대책본부가 24시간 가동하고 있습니다. 의사 환자 등 방역 체계로는 확진자가 발생 시 역학조사관을 통한 기초 역학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확진자 동선 공개 후 신청 역학조사를 통해 보안 공개하고 있으며 공개 동선에 따라서는 업소 등 폐쇄 후 긴급 방역 소독을 하고 교통수단이나 시설은 이용 정지 후에 방역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접촉자에 대해서는 구청이나 보건소, 전담 공무원을 통해서 1:1 매칭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있고요. 선별진료소를 확대해서 13곳에서 14곳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9곳은 의료기관이고요. 네. 5곳은 보건소입니다. 참고로 선별진료 의료기관은 충남대학교 병원, 건양대병원, 그리고 성모병원, 을지병원, 대전선, 유성선, 보훈병원, 그리고 근로복지공단, 대전병원, 한국병원입니다. 네. 정말 네. 하시는 일이 엄청나게 많으시네요. 그러니까요. 네, 이렇게 현재 확진자들은 음압시설에서 격리 치료 중에 있는데요. 이 대전 지역의 음압 병동은 부족하진 않은가요? 네, 현재 저희 감염병 전담병원 등 치료기관 운영으로 충남대학교 병원 등 6개 병원에서 57개 음압병성이 운영되고 있고요. 추가로 대전보훈병원 28개 병상과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제2실인 노인전문병원으로 이제 164 병상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집단 접촉자 감염 발생에 대비해서 격리시설 2곳 66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단 발생을 우려해서 계속적으로 병상을 확보하고 있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사실 코로나19 감염 우려 때문에 몸이 조금 아파도 병원 가는 게 좀 꺼려지고 좀 무서워하는 시민들이 많이 계신데 시민들이 좀 안심하고 갈 수 있는 병원이 또 있다고 그러죠? 네, 맞습니다. 바로 국민안심병원인데요. 호흡기 환자를 병원 방문부터 입원까지 이제 진료의 전 과정에서 다른 환자와 분리해서 병원 내 전염 가능성을 이제 차단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호흡기 외래 구역에 그러한 동선을 분리해서 운영하거나 선별진료소와 호흡기 병동 등 입원실까지 운영하는 방식으로 현재 우리 시에는 동구의 한국병원, 중구의 성모병원과 대전 썬병원, 서구의 을지병원과 건양대병원, 유성구의 유성썬병원이 이제 국민안심병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참여할 의료기관 신청도 계속 받고 있으니 안심하고 진료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메모해야 될 게 오늘 참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안심병원도 메모를 해놓고 체크를 하면
몸이 좀 안 좋으면 네. 좀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병원들이 많으니까요. 그러니까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네네. 같습니다. 또 그리고 또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대전 유성구에 이어서 대덕구에도 드라이브스루 선별 진료소가 네네네네. 세워졌다고 해요. 예. 일반적인 검사 시간보다 훨씬 많이 단축이 되겠다라는 네. 생각이 들거든요. 네. 실제적으로 얼마나 단축이 될까요? 이제 처음에는 이제 검사할 때 네. 한 2시간 정도 걸렸는데 네. 지금은 10분에서 20분 많으면 그렇게 줄었네요. 단축되었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그 드라이브스루 선별진료소는 이제 운전자가 이제 자차로 네. 이제 그 보건소나 아니면 병원에 와서 검사하는 건데요. 그 창문을 조금 내리고 이제 접수를 한 후에 발열 체크 등 이제 문진을 한 후에 이제 창틈으로 이제 그 의료진과 방문자가 접촉을 최소화하면서 검사 방식도 이제 방문자의 입이나 그 코 쪽 검체를 채취하는 네. 건데요. 그 기존 그 선별진료소에 도착해서 이제 기다리고 진료받는 것보다 굉장히 시간을 많이 단축했다고 말씀드리고 네. 드릴 수 있습니다. 네네. 네, 현재 우리 시는 유성구 보건소, 대덕구 보건소, 네. 그리고 그 한국병원에서 그 드라이브 스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이 드라이브 스루는 이제 예약을 하고 가면 훨씬 더 네네, 그렇죠. 시간을 더 줄일 네. 수가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참 아이디어잖아요. 네. 예, 우리가 그 햄버거나 이런 거 먹을 때 이제 그렇게 해왔던 것을 진료에 또 적용을 하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네, 여러분들 참고를 또 해주시고요. 이 확진자 동선이 네. 밝혀질 때 내가 갔던 곳인가? 아니면 우리 동네인가? 네. 이렇게 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이 확진자 다녀간 곳 방역도 뭐 철저하게 잘 진행되고 있죠? 네, 맞습니다. 네, 환자 발생 시 우리 시 홈페이지나 SNS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파악되는 대로 이동 경로를 안내하는데요. 즉시 폐쇄 후에 주변을 포함하여 해당 시설을 보건소 방역팀이 이제 철저히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소독한 이후에는 코로나19 방역 그 완료 지역 안심구역임을 알리고 있고요. 그리고 그 시민들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방역 소독 후에 24시간이 지나면 바이러스는 대부분 사멸하기 때문에 환경적으로 그 오히려 수독 전보다 깨끗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확진자가 다녀갔다고 해서 기피해야 할 장소가 아니니 시민 여러분은 해당 경로에 있는 업소를 안심하고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 얘기도 있어요. 확진자가 있었던 곳이 네. 더 청정적이다. 더 오히려 소독을 열심히 하기 때문에. 그래서 네. 그리고 우리 과장님께서 오늘 워낙에 말씀하셔야 되는 데이터가 많으셔서 네. 네네. 네, 그래서 걱정 안 하시고 많이 그럼요. 이용하셔도 될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길을 가다 보면 이렇게 방역복을 입고 열심히 소독하시는 분들 많이 만나보게 되는데요. 초창기에는 깜짝 놀랐는데 네. 이제 좀 적응이 됐어요. 네. 네, 이게 볼 때마다 한편으로는 정말 방역이 잘 되고 있구나, 소독이 잘 되고 있구나 마음을 안심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너무 죄송스러운 마음이 그럼요. 네. 굉장히 큽니다. 얼마나 힘드실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대전 지역에도 많은 사람들이 계신 곳에는 매일매일 소독이 진행이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서 다중이용시설이나 대중이용교통,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등의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중이용시설에서 도시철도공사나 역사나 그리고 공연장, 터미널 등을 우리 시는 특히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시는 도시철도 역사와 버스터미널을 주기적으로 방역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시내버스와 도시철도, 택시 등 대중교통수단에 대한 방역을 1일 7회까지 확대하여 집중 방역 소독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는 노숙인시설이나 종합복지관, 노인복지시설, 그리고 장애인복지시설 등 사회복지시설 328곳에 대해서는 코로나 감염 예방을 위해서 방역 마스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호흡기 질환 예민한 취약시설로 정신요양시설이나 재활시설, 지역자활시설이나 장애인시설 등 대응 상황에 대해서 일일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중국인 유학생 입국에 대비해서 만약에 입국하면 한 14일간 격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와 대학교와 보건소가 이제 긴밀한 협조 체계를 유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대학가 주변의 식품 적격업소 특별 관리를 실시하고, 그리고 근처에
그 방역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야, 이게 말씀하시는 것마다 하는 일이 엄청나다는 걸 네. 느낄 수가 있는데 지금 대한민국 파이팅이지 않습니까? 네. 우리 대전도 파이팅인데요. 최근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발표한 그 코로나19 치료체제 구축 방안에 따르면 이게 이제 확진자가 4단계로 나뉘잖아요. 네. 그래서 경증 환자는 병원이 아니라 생활치료센터로 이동을 한다고 그러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제 아나운서님 말씀하신 대로 그 재구축 방안에 따라서 네네. 그 확진자의 중증도 분류를 무증상, 경증, 중증, 의증으로 분류하고 있는데요. 해열제를 복용해도 체온이 38도 미만으로 이제 안 내려가고 호흡곤란 등 중증 이상은 국가 지정 음악 병실로 네. 병원으로 이제 입원하게 됩니다. 또한 앞으로 집단 발생을 고려해서 의식이 이제 명료하고 그리고 대증치료와 증상 경과 모니터링이 가능한 경증 환자에 대해서는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해서 그렇게 치료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이제 현재 그 생활치료센터 1개소를 지정 2인 입실로 182명 입실이 가능합니다. 네. 또 그리고 이 말씀을 또 이 네.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대전 지역에도 신천지 관련 확진자가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네네.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소재지도 파악이 잘 안 돼서 방역에 구멍이 뚫렸다 이런 표현도 하긴 하는데요. 대전 지역은 또 어떤가요? 네, 저희 시도 그 신천지 신도는 12,335명이고요. 교육생은 2,369명입니다. 신천지 교육센터나 복음방 등 예배당으로 이제 43곳이 있고요. 그리고 대전시에서는 직원 100명이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신천지 그 12,335명 중 유증상자 309명을 검사 완료했는데 다 음성으로 나왔고요. 계속적인 능동 감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생 명단을 2차로 확보했는데요. 우리 시청 직원 30명이 전수 조사를 했고 이제 2,369명 중 유증상자 27명에 대해서 검사를 했는데 다행히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다행히 다 음성 판정이 난 거네요. 네. 그 12,000명이 넘는다고 그러는데 아까 일찍 제가 과장님 뵙고 다 전수조사 된 거예요? 그랬더니 다 됐대요, 대전은. 그래서 네. 정말 좀 더 안심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요즘에 마스크 대란입니다. 네. 예. 부자는 지갑에 마스크를 여러 장 꽂고 다니는 게 부자라고 할 정도인데 이 마스크 구하기가 지금도 좀 힘든데 뭐 이번 주부터 저희들이 퀴즈도 많이 냈고 네. 여러분들에게 계속 홍보를 드리는데 네. 오부제가 진행이 됐는데 아직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마스크 구매를 이제 월요일부터 오부제가 시행되었는데요. 그 출생년 끝자리 네. 그 끝자리로 이제 구매가 가능한 것으로 구매 이력을 체크해서 중복 구매 확인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월요일 날은 그 출생연도가 이제 1번, 6번, 그리고 화요일 날은 2번, 7번, 수요일 날은 3번, 8번, 그리고 목요일 날은 4번, 9번, 금요일 날은 5번, 10번입니다. 예를 들면 78년생 같은 경우는 수요일 날 구매하면 되고요. 81년생은 월요일 날 구매하면 됩니다. 네. 출생연도 상관없이 이제는 주중에 구매 못한 사람은 주말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약국을 방문하실 때는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구입이 가능함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1인 한 사람당 일주일 이내 구매 제한 이메일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우리 시에서는 공적 판매를 위해서 공공 마스크 하루 20만 장 배부 목표로 1일 17만 9천 장을 약국 726개소에 배부하고 있고요. 그리고 3,500장을 하나로 마트 35개소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시에서는 임산부 대상 마스크 배부를 3만 장 준비하고 있는데요. 주민센터 통장을 활용해서 그 1인당 임신부죠. 1인당 5장을 마스크를 배부할 계획이 있습니다. 네. 마스크 대란을 대비해서 이렇게 또 많은 일을 하고 계신데요. 네. 또 우리 지역 이야기는 아니지만 다른 지역에서는 이 자가격리자가 마스크를 구하기 위해 공적 맞아요. 판매소에 그 줄을 서다가 또 네네. 발견이 되기도 했는데요. 우리 지역 자가격리자는 또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나요? 네, 보건소나 이제 구청에서
1대1 전담 공무원이 전화를 걸어 확인하는데요. 요즘은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이 있습니다. 네. 하루 2차례 발열이나 기침, 증상을 체크해서 전담 공무원에게 통보하고 GPS로 위치 정보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설치 방법으로는 자가격리자에게 보건소에서 문자로 앱을 받을 수 있는 URL 주소를 안내합니다. 설치 후 안내받은 자가격리자 식별번호와 담당 공무원 아이디를 입력해야 작동되고요. 자가격리자 격리장소에서 이탈하면 앱에서 경보음이 울립니다. 스스로 체크하고 결과를 제대로 입력하지 않으면 따로 전화를 걸어 확인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코로나 관련돼서, 코로나19 관련돼서 네. 대전광역시 원방현 위생안전과장님이 자세한 설명드렸는데요. 오늘 바쁘신데 와주셨고 또 계속 바쁘셔야 되는데 수고 많이 해주시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또 날씨 알아보도록 하죠. 강혜라 기상캐스터. 네, 오늘 아침 공기가 부쩍 차가워졌습니다. 비구름 뒤로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반짝 꽃샘추위가 찾아왔는데요. 현재 기온은 대전이 3.3도, 체감온도는 1.1도까지 떨어졌는데요. 어제 아침보다 4도가량 낮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맑은 날씨 속에 볕이 내리쬐면서 한낮에는 대전이 1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일교차가 큰 만큼 체온 조절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공기는 깨끗하겠습니다. 대기 흐름이 원활해서 오늘 우리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 보통에서 좋은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은 고기압의 영향권에서 내내 하늘이 맑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천안 8도, 세종과 대전 10도, 공주 9도까지 오르면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충남 서해안은 8도 안팎으로 전망됩니다. 현재 서해 중부 앞바다와 먼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오늘 낮까지 강풍과 높은 물결이 예상되고 평소보다 바닷물의 높이도 높겠습니다. 당분간 해안가 저지대에서는 침수 피해 없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내일 낮부터 추위가 풀리면서 대전의 낮 기온이 15도까지 오르겠지만 모레 아침에 비가 내린 뒤 또다시 반짝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함께하고 계시는 생방송 아침이 좋다는 여러분들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네. 참여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예, 궁금하신 점 그리고 하고 싶은 이야기 많이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홈페이지 나가고 있죠? 네, 계속해서 시청자 여러분들의 이야기 만나볼 텐데요. 오늘의 주제 싹 다 갈아엎어 주세요. 삶의 재충전이었습니다. 네. 한 분씩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9928번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힘든 시기에 며느리가 알린 기쁜 소식에 삶의 재충전. 우와. 어머! 확실하게 하고 있다고 네. 하시는데 콩콩아, 태명이 콩콩이군요. 네. 건강하게 만나자. 새하기 힘들지만 잘 견뎌줘서 고맙고 사랑한다고. 네. 산모 수첩 얼마나 따뜻해요. 네, 축하드립니다. 야, 정말 박수 쳐야 되겠다. 네. 예, 축하드립니다. 7644번님, 사람 많은 곳을 피해 공기 좋은 산으로 아들과 함께 등산합니다. 산에 피어나는 꽃들 보고 땀 흘리며 정상 정복. 힘든 시기 이기며 스트레스도 확 사라진답니다. 아, 저게 스트레스 해소죠. 네. 예, 올라갈 때 힘들어도 위에서 느끼는 그 희열은 네. 뭐 안 가본 분들은 알 수가 없는. 예. 맞습니다. 재충전 제대로 하신 것 같아요. 네. 자, 6532번님. 코로나로 나가지는 못했는데 큰맘 먹고 봄맞이하러 꽃농장. 네. 여기도 좋네요. 아이들과 힐링하고 왔습니다. 힐링 제대로 했네요 하셨는데 네. 우리 아이들이 마스크는 했지만 아유, 볕에서 얼마나 따뜻해요. 네. 네. 저게 바로 힐링이 아닌가 싶네요. 네. 8144번님, 아이들 때문에 스트레스가 생기다가도 막내가 애교 부리는 모습만 보면 웃게 되네요. 저절로 재충전됩니다. 아, 저 집은 부부싸움도 못 하겠어요. 너무 예. 귀여운데요? 아유, 아이 네. 눈 마주치면 뭐 천사가 따로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네. 5200번님, 코로나 사태로 난리법석이지만 밖엔 벌써 화신이 도착했습니다. 와. 아, 산수유꽃. 활짝 웃는 걸 보면서 재충전하고 코로나 우울증도 씻어낸다고 하셨는데 네. 꽃 소식이 올라온다고 그랬는데 산수유가 벌써 폈네요. 아, 네. 정말 꽃 구경 가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0392번님, 혼자 공기 좋은 산에 다녀왔어요. 공기가 정말 좋아서 땀 흘리며 정상까지 올랐습니다. 스트레스가 확 풀리네요. 네. 와, 이런 사진을 보니까 굉장히 저희도 재충전이 되고 그럼요. 기분이 좋은데요. 네네. 오늘도 사진 사연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몇 분 선정해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드립니다. 목요일에 만나는 날 따라와요. 이번 주는 서산이 품은 초록 보물을 찾아 떠나봅니다. 청정 갯벌에서 찾는 첫 번째 보물 감태를 채취하고요. 또 다른 초록 보물인 서산의 중앙호수공원을 다녀왔다죠. 초록초록한 서산의 이야기 내일 함께합니다.
네, 나이가 들면서 운전대를 놓는 어르신들이 이제 운전면허 반납하는 네.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대전광역시는 10만 원의 충전된 선불 교통카드가 네. 쥐어지고 또 어느 곳에서는 10만 원의 상품권도 준다고 그러죠. 네, 그런데 지금까지는 이 절차가 너무 길어서 최대 40일까지 걸린다고 했는데요. 어른들이. 네, 근데 이번 달부터는 하루 만에 해결이 된다고 하니까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죠. 네, 일단 경찰서에 가서 서류를 받고 서명, 날인만 하시면 그냥 바로 처리가 된다고 그러니까 네. 여러분들이 많이 좀 적극적으로 동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